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3% 하락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쉬지도 않고 현대무백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금요일날에 이런 내용의 이슈가 정지 현대무백스 전무 보유 주식 80% 매도라고 하는 임원 매도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와버리면서 현대모백스가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기 때문이요. 따라서 지금 연휴 들어가심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촬영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일단 우리가 시간의 단일가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의 단일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시가가 27,450원, 저가가 27,450원. 자, 그러면서 고가가 오히려 이 한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박스를 쳐놓고 누군가가 9,700주를 받쳐놓으면서 오히려 상승을 했다. 굉장히 수상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로 임원 매도가 그렇게까지 악재였으면은 시간의 하한가를 가도 모자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상승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임원이 매도했을 때 과연 정말 주식은 끝나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의 임원의 매도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명백하게도 그 구간을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현대모백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일정까지도 한 가지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 재료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신고가까지도 한번 올라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파이팅 넘치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댓글 달린 개수를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영상에 댓글이 많죠?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자동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매도한다라고 하면 윗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오히려 어떤 걸로 바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매수세로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현대모백스 못 올라가게 이렇게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파이팅 넘치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경영진 지분 매도 후 하한가 맞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매도를 좀 진행했었는지까지 전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 부회장은 이달 15일부터 전날까지 약 36만 주를 팔아서 40억 원 넘는 자금을 회수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전날이 지금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전날은 언제냐면요, 지금 기사가 12월 23일 날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에 22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 22일이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이때 당시에 정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주었었던 이때가 바로 12월 22일이었다라는 말씀이고, 15일 처음에 매도 시작했었던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올라가는 구간에 매도로 계속 대응했으면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음날 갑작스럽게 임원 매도에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하한가를 들어갔었던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구간을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는 거기가 지지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분명하게도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매도로 대응을 했었는데 급하게 무너졌다가 쌍바닥 찍어놓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편승을 해주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이프릴 바이오 임원들 진짜 몰랐네 이러면서 임원 매도 16% 급락 하루 만에 대반전이라고 써져 있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파트너 회사가 아토피 임상 이상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어떻게 됐어요? 꺾어서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었죠. 처음에 점상 출발하나 싶더니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발생시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었고 그 전날에 몇 퍼센트 밀렸었냐면은 마이너스 14% 밀렸다가 화끈하게 털고 다시 한번 올려줬었던 상황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원이 매도한다라고 해서 주식이 결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젠슨 황을 비롯해서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황과 맞물려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 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가를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경우에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도 계획을 철회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다? 기업의 내재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면서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일단 이 왜 매도를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대모백스 200억 단기 차입 결정이라고 하면서 신규 프로젝트 운영 자금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입 목적은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얼마 여러분들? 500억까지 확대된다. 300억에서 200억 가까이가 확대된다라는 말씀이고 이것 말고도 여기 이 정전무의 보유 주식은 이러면서 매도 계획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회사 측은 단기 차입의 목적을 신규 프로젝트 및 운영 자금으로 밝혔으며 임원 거래 계획의 목적 역시 현금 유동성 확보로 기재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돈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주 확장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래서 시간에서 빠지지 않았던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현대모백스 보시다시피 반기 최대 실적이라고 하면서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미 법인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을 증명하면서 연간 순이익의 3.6배. 아무래도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해외까지 우리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현대모백스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 법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글로벌 수주 확장 만전이라고 하면서 청라에 있는 센터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물류 로봇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유동성은 당연하게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유상증자의 형태로 때려버리는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지분 매도를 통해서라도 자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위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서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기사 중에서 바로 이 보시다시피 거래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떨어진 자리에서 매도하려고 하면은 거래량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자,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가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900억 정도 터진 게 심지어 그 전날보다 많이 터져서 이렇게 터진 건데 거래 대금도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1000억 원을 물론 하루에 던지진 않겠지만 야금야금 팔아 제끼려고 해도 던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정말로 매도가 쉽겠지만은 이렇게 다 떨어진 자리에서 거래량이 말라있는 자리에서 1000억 원 매도 계획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어떤 것이 좀 떠져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일정이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부터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록딜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먼저 상승시켜 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리는 케이스에서 매도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년 IPO 더 뜨겁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인데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좀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서 현대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터져주면서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 가치는 6에서 7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로보틱스가 바로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만약에 이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요. 보시다시피 연내 주관사를 확정한 뒤에 내년 상반기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현대모백스랑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IPO 대여 종목이 뛰쳐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
관련 테마로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현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HD 현대, 현대차, 현대 엘리베이터 다 다른 계열사기 때문에 뭔가 지분 관계도 엮이는 게 전혀 없는데 왜 같이 묶어서 얘기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까? 현대차 로봇 50조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서 실적 본격 성장 증권사 호평의 사상 최고가 경신한 게 현대모백스다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현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대차는 정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관계는 없지만 특징주가 교묘하게 뭐라고 지금 써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현대모백스가 상승하는 이유가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현대차랑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의 차이를 좀 보여줬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임원 매도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이 대어로 상장한다. 언제 여러분들 상반기에 예비심사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시기가 3월에서 4월달 이전에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기술적인 영역으로 놓고 봐도 이렇게 주가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이 구간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진행됐던 것을 절반 정도 지금 되돌리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의 찬스로까지 삼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더라 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HJ중공업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 촬영을 진행해드리면서 이때 당시에도 상승한 것을 절반 반납 튀어 올라갔었고, 이때 당시에도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찬스에 들어가야 되고, 그 구간이 21선과 이 61선 사이에 위치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풀반등이 나오면서 이전에 이 펜트하우스에 입성하셨던 몇 분들 빼고는 싹 다 살려드리는 풀반등이 연출됐었던 HJ중공업, 특히나 이 구간에선 어떤 것까지 진행이 됐었다? 바로 블록딜까지 진행이 됐었다. 사모펀드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대주주 매도라든지 전환사채 물량 아니면은 블록딜 같은 것이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엔캠의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가 매도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 물량이 자 이런 구간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내리는 구간에서 정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먼저 주가를 다짜고짜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덤핑을 했었던 이 엔캠의 세력들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들이 공포에 떨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삼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과 어떻게 매매를 좀 진행했었냐면은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탔었던 날이 11월 28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딱 클릭해서 상단에다가 현대모백스를 검색을 했을 때는 11월 28일 날 현대모백스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9,4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핸드폰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타점이 정확하게 전송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 세컨핸드 폰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11월 28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날이 11월 28일 21선을 올라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 뒤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주가가 과열 구간에서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는 특히나
투자 위험까지도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던 이 현대모백스 이탈 패턴을 조심하시자고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1월 23일 날 매도 타점까지 잡아갔었죠. 자, 이 다음번 메시지로 가보시면은 상단에 1월 23일 날 매도 타점을 드렸었던 현대모백스면서 최근의 구간에서는 바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4일차 때 매수 타점까지도 한번 짚어봐 드렸었고,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기회의 매수 타점을 통해서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문자로 대응 타점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현대모백스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실시간 대응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이렇게 나가고 있는 화살표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644-6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냐면, 자 보시다시피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5분 봉상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시가 이탈 패턴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하시죠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영상이 게재되는 것은 최소 1시간 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상 촬영 30분 걸리고 또 편집하게 되면은 30분이 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다 떨어진 구간에서 뒤늦게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대응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현대모백스 주주님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뭐겠죠?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최근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2차 전지와 바이오주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가 5천까지 간 상황에서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의 목표가를 더 올린 상황, 그러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려고 했었던 이 정부 정책이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 3천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면 우리가 시가총액 분포상 2차 전지와 바이오주들이 튀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에이프릴 바이오나 현대약품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 바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AI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인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이 구간을 넘어가면서 저점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영 지금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물론 고영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고영으로 따지면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져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면서 로봇, 즉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바이오와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 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현대모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임원들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하루에 14%를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는데, 그 다음날 점상 출발하나 싶더니만 아래 꼬리를 말아올린 상태에서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었던 상황.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임원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간 상태에서 오히려 그 구간의 고점이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욕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았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이너스 13%를 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로 뭔가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미친 듯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공포의 구간이 알고 보니까 매수의 기회의 찬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구간 60만원대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뒤로 얼마나 튀어서 올라갔어요? 14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모백스 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악재가 발생했고, 단기적인 악재인 것은 물론 맞지만 주가는 단기적인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모백스 전무가 매도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현금 유동성 확보, 그러면서 얼마 전에 현대모백스도 마찬가지로 300억에서 500억까지 마통 차입 항도 늘리고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글로벌 수주에 대한 이슈까지도 생각해보면은 지금 구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거겠습니까? 회사가 끝나서 매도하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다. 자, 앞전에 현대차가 애플 쪽 관련해서, 사실 애플카 관련해서 여기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여러분들 회사가 좀 뭔가 빠그라져서 나가게 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떤 구간이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임원 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회의원이 비난까지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가 보시다시피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2021년도 1월 21일 기사 내용에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2021년도 2월 17일 날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에 현대차 임원들 주식 폭락 전에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의혹이라고 써져 있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확인이 되고 계시죠. 애플이랑 뭔가 좋은 게 진행되려다가 빠그라졌다라는 내용의 이슈를 먼저 접한 임원들이 매도를 여기서 때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미공개 정보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다 팔고 나서 이미 팔았습니다라고 공시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팔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를 띄워서 위의 구간에서 내리는 구간에서 정리할 확률이 훨씬 이전까지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한 달 동안에 걸려서 계속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해도 호가 자체가 그렇게 빠방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기엔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거래량이 최근에 터지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모백스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수 찬스로 참아갈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인데, 5644-26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현대모백스 영상 촬영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현대모백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속보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영상 촬영할 때마다 빠르게 추천 영상으로 뜨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